오빠의 죽음과 예상치 못한 여러 물건의 상속을 알게 된 다이앤은 놀라움과 원망이 뒤섞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오빠의 은둔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도 없이 상황이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항목 중 그녀는 우연히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앤은 겸손하면서도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림을 접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넘쳐났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교회의 소박한 묘사는 오랫동안 그들의 가족을 장식해왔습니다. 그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일 다이앤은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그림을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리겠다는 갑작스런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표면에 쌓인 수십 년의 때를 닦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림은 여전히 생동감과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페인트층 아래에는 캔버스 위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호기심 많은 발견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이 변칙성에 흥미를 느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미묘한 불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앤은 작업이 어려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 숨어있는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프레임에서 캔버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캔버스를 떼어내는 섬세한 과정을 시작했을 때 꾸준한 손과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그녀가 캔버스를 떼어내는 섬세한 과정을 시작할 때 부드러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각각의 조심스러운 움직임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디안의 호기심은 프레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갑자기 캔버스 뒤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내려앉은 다이앤은 놀라면서도 흥미를 느끼며 잠시 머뭇거렸다가 캔버스 뒤쪽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천에 단단히 꿰매어져 있던 것은 깔끔하게 접혀 누렇게 변한 낡은 양피지 조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각도에서는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다이앤은 깨지기 쉬운 양피지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이앤은 어떤 실수라도 하면 종이나 캔버스를 세팅하는 캔버스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쇠에 손을 뻗었는데 그 열쇠를 손에 쥐고 뒤집었을 때 그 표면에 작은 십자가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목적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열쇠의 신비로움은 다이앤의 호기심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어떤 문이나 상자가 열릴지 궁금합니다. 열쇠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다이앤은 캔버스에 다시 주의를 집중하고 스테디 핸들을 사용하여 각 스티치마다 섬세하게 스티치를 제거합니다. 양피지를 찾으려는 열망을 느슨하게 합니다. 비밀은 커졌지만 그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계속 경계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스티치가 풀렸을 때 다이앤은 접힌 양피지를 부드럽게 꺼냈고 그것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작업대에 펼쳐져 있는 작은 쪽지 이상의 것임을 깨닫고 그 크기에 놀랐습니다. 낡은 천에는 복잡한 표시가 드러났습니다. 상세한 도시 지도, 아름답게 가공된 선과 거리의 강과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계우를 나타내는 문자로 장인의 솜씨가 돋보였지만 건물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 건물들 사이에 빨간색 연필로 여러 번 원을 그렸습니다. 다이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더브록이라는 마을을 지도에 기록하면서 낯선 주변 환경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이름의 중요성을 밝히기로 결심하기 전에 온라인 리소스로 전환하기 전에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녀는 시더브록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마을로 운전하여 시더브록 다이앤에 도착하여 그녀의 그림에 묘사된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열리던 문은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고조시켰고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 메인홀에 들어섰고 다이앤은 빈 벤치와 근처에 누군가의 존재를 알리는 불타는 촛불로 장식된 제단을 관찰했습니다. 뒤로 문이 열리자 흘러내리는 흰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나타나 자신을 회중의 지도자로 소개했습니다. 다이앤이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의 눈에 깜박이는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던 두 사람을 잠시 이름 혼란에 휩싸인 다이앤 목사는 그녀의 이름에 대한 갑작스런 반응에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나 목사는 아무 말 없이 따라오라는 손짓만 하며 지체 없이 본당을 떠나 다이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중 복잡한 그림이 줄지어 있는 장식된 벽을 보고 놀라는 중 한 사람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과 고유한 성을 공유하는 교회 설립자의 묘사가 연결해 놀랐습니다. 다이앤은 자신이 발견한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목사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설립자가 그녀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열쇠를 건네주는 다이앤 목사가 그림 뒤에 숨겨져 있는 작고 무거운 문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이앤은 목사가 미스터리한 비밀을 풀기 위한 운의 성공적인 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충격을 받았지만 열정적이었다. 다이앤은 다시 한번 열쇠를 손에 쥐고 앞으로 나아와 의기양양한 소리를 지르며 열쇠를 금속 열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장치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끼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리며 불길한 광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다이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투 더 데프스스 목사님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교회의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사라진 어둠에 으스스한 진동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이앤과 그녀의 가이드는 그들의 하강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밧줄에 묶인 동료에게 안심을 구하는 질문을 받았지만 노인은 그들이 공유하는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 주변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교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신비에 맞서도록 내버려두는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넓은 방을 통해 목사님은 희미한 빛 속에서 가져온 촛불로 그 공간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바닥과 돌벽만 있는 거의 텅 빈 방을 보았지만 중앙에는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된 장엄한 나무 상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이앤에 대한 친밀감이 즉시 핵심에 닿았습니다. 그 표시는 그들이 풀기 시작한 신비와 가슴을 연결하는 그녀의 지도에 있는 표시와 반영되었습니다. 목사는 다이앤에게 돌아서서 교회의 전설 가운데 속삭이는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이앤의 조상이 가려진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와 실패가 뒤에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중앙 장식에 접근하는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분은 자물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쾌한 놀라움은 목사님이 함께 미소를 지으며 지적했습니다. 다이앤과 목사님은 동시에 숨을 쉬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비하여 가슴의 비밀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무거운 뚜껑을 열자 다이앤이 복원 작업에서 만난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뛰어난 수십 장의 그림이 담긴 보물이 드러났습니다. 노력은 작업실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그려졌습니다. 각 작품은 시더브룩의 서로 다른 위치를 묘사했습니다. 마을의 역사에 대한 시각적 선집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림을 제거하고 벽을 따라 배치했을 때 랜드마크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발견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입구에 황금 엠블럼으로 장식된 갈색 가죽 일지가 교회 창립자가 쓴 풍부한 항목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의 과거와 다이앤의 혈통과의 관계. 다이앤과 목사는 상자에서 발견된 일지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페이지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교회 설립자는 시더브록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인식하여 다이앤과 목사는 그림을 이익을 위해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신 공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예롭게 그들은 그림을 전시회에 전시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도 기대했던 행사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예술 작품은 다이앤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매력을 더해 몇 달 만에 전시회는 근처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켜 전국 언론의 주목을 끌었지만 명성과 인지도를 넘어서 가장 심오한 결과는 시더브룩의 자부심과 단결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림은 마을에 빛나는 과거와 유망한 미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와 육성 첫 번째 이야기가 전부인 새로운 공동체 의식.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남자는 20대 초반에 처음 만났고 이후 50년에 걸쳐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었지만 지속되었습니다. 즉흥적인 DNA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본드는 곧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슨과 루카스는 혹독한 군사훈련 속에서 우정을 쌓았고 두 사람 모두 20세의 신병으로 육군에 입대했으며 21이 젊은이들에게 베트남 전쟁의 여운이 남아있는 군대 풍경은 험난했습니다. 유망주 훈련 캠프는 이른 아침의 혹독한 훈련과 엄격한 규율이 특징인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동지에는 시련 속에서도 상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꽃피웠습니다. 그들의 뚜렷한 신체적, 정신적 대조는 마슨의 우뚝 솟은 탄탄한 키가 루카스의 컴팩트하고 민첩한 프레임을 보완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루카스의 예리한 지성과 조화를 이루는 마슨의 불온과 함께 그들의 강점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훈련 캠프의 도전을 상대적으로 쉽게 헤쳐나갔고 암울한 시련이었을 수도 있었던 일을 변화시켰습니다. 즐거움과 비슷했지만 베트남 전쟁터의 스펙터 오브 워룸이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휴식은 짧았습니다. 날씨가 부족하고 적의 화재 생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이 매 순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잔인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슨과 루카스는 소년에서 남자로 전환합니다. 그들의 유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예리한 관찰 기술은 한때 마슨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적시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여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마슨의 혼합입니다. 멈출 수 없는 힘과 루카스의 빠른 사고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진 더 크루서벨 오브 워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슨은 두 사람이 자신들이 적의 강력한 포격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 불과 몇 주 후에 루카스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이러한 용기에 몸짓에 응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결과였지만 마슨은 전쟁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를 안전하게 등에 업고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연결의 기초가 그들이 서로 경험했던 공유된 투쟁이 일시적인 순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락살리드 친족 관계는 더 에코즈 오브 컨플릭트 이후 약 50년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을 겪었습니다. 마슨은 전쟁 내내 헤어질 때까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고등학교 시절 사랑과 로맨스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슨이 민간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루카스는 축하 행사 동안 자랑스럽게 최고의 남자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미소 행사 내내 변함없는 존재감을 유지한 그들의 재회는 그 사이에 결혼이 성사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의 사랑을 발견했고 로즈는 우연한 사건으로 만난 간호사로 마슨과 루카스가 소중히 여겼던 팔이 부러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정을 쌓으며 젊었을 때와 함께 군 복무했던 시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검사가 포함된 퇴역 군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검진에 참여하라는 초대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호기심에 가득 찬 마슨과 루카스는 군사정밀도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과정을 안내해 준 것은 그들이 샘플을 제출하고 인내한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놀라움이었다. 2주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그들은 더 피지션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진료실에 앉아 그들의 DNA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힐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모두 호기심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마슨 파일을 공개했을 때 방의 분위기는 당혹감으로 가득 찼고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마슨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유전 암호 내에 숨어있던 비정상적인 이상에 대해 해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의사 진료실에 가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의 눈은 그 자신의 파일로 흩어졌고 의사는 그의 주위를 테이블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두 번째 봉투로 돌렸다. 봉인을 풀기 직전 진지한 표정을 한 의사가 잠시 기다리는 모습에 기대감이 방 안에 가득 찼다.
그의 행동은 다음에 다가올 폭탄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자아냈다. 루카스는 둘 사이에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루카스가 섭취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 검사 결과는 검사 결과에 따라 측정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루카스도 이전에 설명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유산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추가 조사 끝에 루카스의 DNA가 마슨이 태어난 같은 지역에 살았던 가족의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는 이후 강화되었고 루카스는 그 결과로 당황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항상 자신의 유산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동료와 예상치 못한 관계를 갖게 된 친구 마어선이 반영한 계시는 이 계시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집에는 더 중요한 미스터리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실은 밝혀지기 직전이었고 공통조상과 관련된 수수께끼가 밝혀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약속을 따라 마슨의 집으로 돌아온 두 친구는 마슨의 집을 탐험했습니다. 자신의 조국과 구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폴란드 기념품 컬렉션 그들은 과거의 유물을 탐색하던 중 페이지마다 역사가 풍부한 고대 사진집을 찾았습니다. 루카스의 손가락은 6사람의 미소가 그려진 가게에 닿았습니다. 그들이 시트톤 이미지를 여행할 때 고풍스러운 조약돌 거리에 있는 멋지고 작은 집을 배경으로 시간을 포착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루카스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 닿았을 때 언뜻 보기에는 스냅샷이 마치 두 가족을 포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스는 이 특정한 비전에 대한 루카스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팔에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슨이 묻는 질문에 루카스는 셔츠 아래에서 작은 타원형 펜던트를 꺼내고 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루카스는 그림을 가볍게 두드리며 계시를 공개했고 마슨은 그 장면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위해 방금 본 것을 인정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웃 마슨의 실제 부모와 함께 읽은 사진 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사진 왼쪽에는 마슨이 1살이었을 때 그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웃들은 폴란드를 떠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은 마슨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서 마슨의 어린 시절 집에 대한 애정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루카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이 정보에 너무 압도되었기 때문에 마슨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것 같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펜던트는 고아원에서 그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펜던트였다고 한다. 루카스는 신생아 의상이 루카스가 손수 만든 장신구와 똑같은 것임을 지적했다. 이제 그는 목에 걸고 마슨의 관심을 아기가 찍힌 사진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관계가 군대에서의 단순한 우연한 접촉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국적의 그들은 과연 운명으로 묶인 이웃이었는데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존재 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깨달음이었다. 그들의 우정의 운명을 확인시켜주는 우주의 메시지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새로 발견된 이해의 결과로 두 사람은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밟은 단계를 되돌아보며 여행을 시작한 곳에서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